두 분을 뭐 괴롭히는 게 큰 건강 고민이 하나 있다고요? 예, 사실 저희 부부에게 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예요. 그 이유가 제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장인어른 다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분 남은 분이 장모님인데 장모님마저 3년 전에 치매가 발병하셔가지고 현재는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아들도 그렇고 야, 우리 집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집이다. 네네. 항상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치매 사실을? 아들이 부산에 자주 놀러를 갑니다. 놀러를 가면은 일단 꼭 이제 할머니 찾아뵙는데 할머니 저 오늘 부산 와서 집에 갈 겁니다. 이랬더니 할머니는 손자랑 같이 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머. 그러고는 네 아침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가서 밥도 안 먹고 지금까지 이게 뭐고 했는데 아들은 아무래도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해도 할머니가 말씀이 이상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바로 집으로 갔고 집으로 갔더니 할머니의 살림도 좀 이상하고 할머니가 내놓으신 밥에다가 그 찌개가 막 엉클어져 가지고 막 죽처럼 되어 있어요. 개밥 같은 걸 주시더래요. 어머. 예. 그러니까 혼자서 장인 돌아가서 혼자 살았으니까 혼자 살면서 그때 우린 치매인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가서 보니까 막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었던.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할 즈음이라 이제 한 서너 달 정도를 엄마한테 안 간 상태에 급격하게 엄마가 진행이 되셨고 병원 검사했더니 치매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 그리고 이제 엄마랑 함께 살게 됐어요. 아들 전화 받고 그날 바로 차 몰고 부산 가가지고 바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산 지가 3년째인 거네요. 네. 현재 어머니 좀 어떠세요? 진짜 헐크가 된 것 같아요. 고집하고 힘도 만 배쯤 세진 것 만 배가 같고, 세지셨어요? 그러시고 또 이제 엄마 대소변 실수 자주 하시거든요. 그 이제 벗겨서 입혀서 이렇게 아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난 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시키냐. 그러면 이제 그날 또 이제 한번 전쟁 일어나고. 그게 제 행동은 간섭이나 뭐 명령 이런 걸로 생각. 너무 힘들겠네. 여기 엄마 서울이야 부산이야? 부산 엄마는 어디 살아? 대신도 대신도. 일어서 여기 손잡아봐요. 일어서. 자, 빨리 가서 아버님 뛰어가서 빨리 가자. 저기 식탁. 아 저가 있네. 아. 안 흘리고 이렇게 잘 먹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다. 그치, 엄마? 이거는 정말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데 아들도 있으니까. 재민이가 문제예요. 네. 내 아들이 지 할아버지 치매, 할머니 치매, 엄마. 외할아버지 치매, 그러고. 외할머니 치매 야. 싹 다 가게가 다 그러니 아들이 지금 30살인데 그냥 너 진짜 지금부터 치매 관리해야 돼. 지금부터 계속 주의 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아까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예전에는 뭐 야 어디 놀러 갈까 뭐 먹으러 갈까라고 했는데 우리 나이가 되니까 야 어머님은 뭐 저 건강하시지 근데 야 뭐 누구네 그 어머님 저기 치매래. 그래, 맞아. 뭐? 그런 얘기 많이 해. 아유 어머님이 치매야? 라고 하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치매가 그 유병률이 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5명 중에 1명꼴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는데요.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치매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서 치매 인구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이미 앓고 있으며 12분마다 1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한다고 보고될 정도입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젊은 치매인 초록이 치매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런 증가 추세로 봤을 때 25년 후인
2050년엔 치매 환자가 300만 명을 넘어설 세배가 것이라고 돼버려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0명 중에서 7명이 치매 환자가 되는 거거든요. 야, 엄청나게 어우, 무시무시한 거죠. 큰일이네. 네. 그러니까 치매는 이제 더 이상 세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질병이 된 것입니다. 제가 엄마 처음에 이제 모시고 데이케어 센터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또래 분이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야, 왜 왔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묻는데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도 환자셨어요. 아,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젊었어요? 네, 그분의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되는 오,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젊은 분 중에서도 치매 환자가 있고 치매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다들 뭐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진짜 이게 큰 일인데 아니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이 치매는 왜 생기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노화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중한 장기인 뇌는 몇 세부터 노화가 시작될까요? 37세. 생각보다 젊어서부터 나도 노화가 그럴 것 같아요. 놀라. 37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기분에서 그냥 나왔어요. 나도 그게. 37. 나는 50대부터 까니까. 아, 말 그대로 이제 노화니까. 노화예요. 예. 많은 분들이 노화라고 하면 이제 50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까 사연 누님 말씀하셔서 놀랐습니다. 어머. 연구를 봤더니 35살. 아, 딱 중간이네. 네, 35세부터 늙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뇌 노화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실제로 35세 때부터 우리 연구를 해봤더니 이 뇌의 부피가 매년 0.2% 비율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 이게 부피가 줄어들면은 이게 노화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로 가속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65세가 되면 20대 비해서 뇌의 부피가 무려 10% 정도까지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어요. 자, 이렇게 뇌의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기능도 떨어지고 우리가 모두 두려워하는 질병인 치매가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뇌가 쪼그라들어. 네, 그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뇌의 건강을 돌보는지에 따라서 뇌 노화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뇌 노화 가속 열차에서 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뇌 토양이 오염되지 않게 관리하는 겁니다. 사진 속의 회색 점이 바로 뇌 신경세포입니다. 이들이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이해도 하고 행동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뇌 신경세포 주위를 갈색 물질이 둘러싸고 있죠. 네, 이것이 뇌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이들이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끊어서 뇌 세포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계속 쌓이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듯이 뇌 조직에 이렇게 까만 점처럼 보이는 노인반이라는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요. 네, 이렇게 뇌 환경이 점점 망가져서 결국 치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보기만 해도 솔직히 이게 뇌가 까맣게 된다고 그러니까 무섭긴 한데요. 근데 결국 이제 이 악랄한 녀석 때문에 이 소중한 우리의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베타 아밀로이드는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는 뇌 축기역과 두정역에 쉽게 쌓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인 기억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 뇌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이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막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정상인의 뇌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지 않아서 활발한 마치 이 도시의 불빛처럼 네. 뇌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네요. 뇌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반면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과도하게 축적된 경우라고 야, 이게 하면 뭐야? 어떻죠? 마치 사람이 안 사는 텅 빈 죽은 도시처럼 뇌 기능이 암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붉은색의 반이 없어진 게 뇌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뇌 활성화가 떨어진다는 거죠. 야, 그런데 치매가 무서운 거는 내가 살아왔던 그런 평생의 순간들, 그런 그 기억들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누나도 얘기를 했지만 네. 야 상렬아 너 누구냐? 상렬하라고. 상렬이도 모르고 너 누구니 이러면 일만큼 서로 깜짝 놀라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치매는 이제 기억을 송두리째 앗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기억부터 잊혀지게 되는데요. 내가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내가 여기 왜 왔지? 하고 이렇게 잊고 그냥 오거나
이제 손주들의 이름을 틀리게 부르고 그다음에 TV를 보거나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어렵고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묻는 걸 반복하기도 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한 성격이 변화되고 이상 행동들도 해가지고 주변을 의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요. 치매 말기가 되면 일상생활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어요. 이처럼 치매는 평생을 갖고 온 본인과 주변을 수렁에 빠뜨리기 때문에 가장 슬픈 병이자 재앙적인 병으로 불리는 겁니다.